우리가 만약에 특히나 이런 소액으로 하겠다 했을 때는 이렇게 확실히 분위기가 좋은 것들을 잘 봐야 되고요. 자, 여기서 하나를 더 짚어드리면,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도 소치님들의 고민을 상담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 이렇게 사연을 주신 분은요, 강릉에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강릉에서 상급지로 갈아타야 될지 아니면 좀 소액으로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질문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결혼을 해서 12살, 10살 두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강릉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15년 된 구축 아파트 40평대의 자가로 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아파트의 호가는 4억에서 4억 2천 정도입니다. 대출은 5천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유 자금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있는데, 대출을 갚을지 아니면 다른 투자처를 찾을지 고민입니다. 맞벌이 중이고 월 200 정도 저축이 가능합니다. 이분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계신 플랜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신축 아파트 30평대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셨고요. 두 번째는 아까 5천에서 6천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소액으로 갭 투자를 하고 싶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부동산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을 받고 싶은데, 지금 현재 대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경락 잔금 대출이라고 해서 우리가 경매를 받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거를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분이 갈아타는 말씀을 하셨죠. 갈아타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구축에 살고 계신다고 하셨지만 조금 더 입지가 좋은 신축으로 갈아타는 거 당연히 좋습니다. 뭐 강릉 같은 경우도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직 본격적인 상승장이 아니에요. 이런 시기에는 오히려 투자보다는 갈아타기가 더 안전할 수 있죠. 자산을 지금보다는 더 확실히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리고 입지가 좋은 신축으로 가시면요. 특히 이런 작은 도시들, 소도시 같은 경우는 이 신축에 대한 니즈가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구축보다 신축을 확실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분께서 이 갭 투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가용할 수 있는 돈이 한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요 돈을 가지고 강릉에서 갭 투자를 한다 했을 때는 지금 그렇게 좋은 걸 못 살 수 있어요. 상부상이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소액으로 만약에 갭 투자를 한다 했을 때는 지금 전세가의 반등이 조금 빠른 지역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런 지역들은 내가 요 돈으로 내가 강릉에 사는 것보다는 더 괜찮은 입지에 있는 애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일단 좀 더 아까 지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마지막 세 번째 경매에 대한 부분인데요. 경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분께서 지금 기존 대출이 있어요. 근데 그 대출이 지금 주택담보대출이거든요.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요. 경락잔금대출. 우리가 여기 보면 경락잔금대출. 이 경락잔금대출은 경매를 받으면 가능한 대출인데요. 이 대출은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근데 이것도 확실한 거는 경락잔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이나 대출 상담사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된다 했을 때는 두 가지 플랜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좀 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 현재 그러면 강릉의 흐름이 어떤지를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아실 사이트에 와가지고요. 제가 가격 분석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 강릉이 있잖아요. 강릉, 강원도, 강릉시. 여기 가격 지수를 보면요. 지금 강릉이 어떤 분위기냐면요. 하락하고 있죠. 전세도 하락하고 있고, 지금 매매도 하락하고 있죠. 제가 아까 그 두 번째 이분께서 갭 투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갭 투자는 이제 투자금을 줄이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러려면 이 전세 지수가 반등하는 곳이 좋죠. 확실하게. 그러면 이 매매와 전세의 차이가 줄어들겠죠. 근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강릉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 지금 흐름이 일단 안 좋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그 인근에 있는 춘천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춘천. 춘천은 다르죠. 춘천은 지금 전세도 반등하고 있고
매매도 반등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투자를 생각한다 했을 때는 오히려 강릉보다는 이렇게 전세 지수의 반등이 빠른 곳, 그리고 여기는 거기다가 매매 지수의 반등도 빠르잖아요.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는 곳들이 우리가 나중에 전세 끼고 매매를 한다 했을 때는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비단 뭐 춘천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다른 곳들도 충분히 이런 모습을 보이는 곳도 있어요. 아직 많진 않지만 이렇게 보이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을 우리가 계속 찾아보는 게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강릉에 지금 흐름이 좋진 않거든요. 왜 안 좋은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릉에서 입주 물량을 보면 와, 입주가 많아요. 맞죠? 이렇게 평균을 했을 때 입주가 많거든요. 어디에 입주하는지 나오죠. 교동 같은 곳들은 일단 입지가 강릉에선 괜찮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그래서 24년에 일단 여기 입주하는 곳 중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지금 교동 쪽에 맞죠? 물량이 좀 많죠. 입주가 괜찮은 곳에 일단 물량이 많다는 거 리스크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전세가가 눌릴 수 있다는 점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미분양을 봐야 됩니다. 이게 미분양을 보면 강원도에서 우리가 강릉을 보면 미분양이 많으면 위험하겠죠? 근데 많다는 거죠. 지금 미분양이 많아요. 그럼 위험하구나. 지금 흐름이 안 좋구나. 입주 물량도 많은 데다가 미분양도 많죠. 힘들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일단 이걸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강릉에 투자를 한다 했을 때는 지금 힘들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투자를 했을 때는 더 흐름이 괜찮아지는 곳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강릉에서 갈아타기를 한다 했을 때는 입지가 어디가 좋은지 살펴봐야겠죠? 뭐 강릉에 사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입지에 대해서 잘 아실 수 있지만 또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순위 분석해서 한번 보는 거죠. 나는 강릉에서 하나도 몰라라고 했을 때 어디가 비싸지? 그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딱 봤을 때 일단 유천동. 유천동이 한 5억 7천 정도 하죠. 지금 유천동, 송정동, 교동. 이런 것들이 비싸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홍제동. 그리고 요걸 한번 살펴보는 거죠. 일단 유천동부터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다 비싼가? 보는 거죠. 그래서 강릉시 여기 유천동을 검색을 하면요. 유천동이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이제 원주대학교 강릉 캠퍼스가 있고 이쪽이 유천동입니다. 아래쪽이 홍제동이에요. 홍제동. 여기 어떤 아파트들이 있는지를 일단 보는 게 중요하죠. 근데 유천동에는요. 여기 평당 한 1,7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아파트가. 근데 여기 연식을 보면 21년식. 확실히 신축이구나. 그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바로 옆에 유천초등학교 끼고 있고 요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아래쪽에 아까 홍제동 같은 경우에는요. 요 아파트들이 있는데 여기 우미린 같은 경우에 보면 2016년식. 그래도 연식이 괜찮은 편이죠. 근데 일단 평당가로 봤을 때는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상위에 입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면 여기 송정동이 있어요. 송정동. 송정동을 한번 보는 거예요. 송정동은 어떤 아파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죠. 일단 이렇게 딱 왔더니 송정동 쪽에는 바다가 있죠. 바다가 훨씬 가깝죠. 이 바다 뷰가 보이겠구나. 그렇죠?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근데 여기 미분양 있죠? 이쪽에 강릉 오션시티 아이파크 여기 일단 미분양 나는 걸 알 수 있고 일단 여기 크게 좋은 거 모르겠는데 여기 요런 아파트가 조금 평당가가 유독 높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요런 아파트 강릉 자이르네 디오션 그러니까 딱 봐도 왜 비쌀까라고 했을 때 바다랑 가깝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요 아파트랑 강릉 아이파크가 평당 거의 1,600, 1,700 정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교동이 있었어요. 교동. 교동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교동은 어떨까라고 했을 때 뭔가 좀 더 교동이 조금 더 괜찮아 보여요. 왜냐하면 일단은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학교가 많다는 거. 여기 고등학교 맞죠? 도서관도 있고 이런 학교들이 많죠. 요 중학교, 초등학교가 좀 많다. 여기 상권이 또 잘 돼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우리 지적편도표로 보면 여기 일반 상업지 여기 여기 딱 있잖아요. 그쵸? 여기 준주거 지역이 있고 뭔가 아까 다른 곳들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살기 좋을 것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기 중간쯤에 오면
여기 롯데캐슬 시그니처라는 아파트가 있죠. 아, 요런 아파트가 한 1,600만 원 정도 하는구나. 요런 아파트는 한 1,000만 원 정도 하네. 그리고 그 아파트뿐만 아니라 요런 아파트들도 평당 한 1,200만 원, 1,000만 원 정도 하죠. 그래도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넘는 아파트가 여기 좀 많이 몰려 있다는 거죠. 아, 여기가 입지적으로 괜찮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 키우고 이런 상권도 이용하기 좋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교동 쪽에 있는 상권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눌러보면요. 이렇게. 여기 학원가가 되게 잘 돼 있죠. 이렇게 쭉 보면 여기 다 학원이죠. 이런 학원들이 되게 잘 돼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여기도 이런 학원들이 다 잘 돼 있죠. 아, 여기가 아이 키우기 되게 좋겠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상권들을 보면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하나를 조금 더 추가해서 보면, 특히나 이런 작은 도시들은 학군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여기 학군이 어디가 좋지, 이런 것도 한번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강원도에서 강릉시에는 학군이 어디가 좋지라고 보면 일단 여기 교동 쪽이 좋죠. 율곡중학교, 관동중학교. 그쵸? 특목고 진학률을 봤을 때 이런 학교가 교동 쪽에 학교가 잘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리를 하면 아까 입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교동 쪽에 특목고 진학률 높은 중학교도 있었고 학원가도 잘 돼 있었고 아 이런 곳들이 또 사람들이 좋아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학군, 뭐 학원가 그리고 상권 같은 것들을 보면서 아, 요 도시에서는 어디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입지일까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결국에는 흐름이에요. 근데 흐름을 봤을 때 지금 강릉은 그렇게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투자로는 좋지 않지만 일단 내 집 상급지로 갈아타는 전략은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한다 했을 때는 조금 더 상품성이 좋은 거, 입지가 지금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그러니까 갈아타는 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아까 투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전세가 반등이 빠른 곳들이 훨씬 더 좋다 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요. 여기도 이제 지방에 있는 소도시이긴 한데요. 요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 33평 기준으로 매매가 3억 6천에 전세가 3억 정도나 받쳐줘요. 근데 입지적으로 봤을 때 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특히나 이런 소액으로 하겠다 했을 때는 이렇게 확실히 분위기가 좋은 것들을 잘 봐야 되고요. 자, 여기서 하나를 더 짚어드리면, 특히 조금이라도 이렇게 신축이 아니라 이런 도시가 작은 곳인데 우리가 조금 더 작은 갭으로 이렇게 하겠다 했을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매도. 이 매도에 대한 전략인데요. 우리가 그래도 입지가 괜찮고 신축이고 좋은 걸 갖고 있다고 하면,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장기로 보유를 해도요. 중간중간에 가격이 빠질 수 있지만 다시 그 가치에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구축이고 상품성이 떨어진다 했을 때는, 처음에는 이게 이 지역이 오르면서 같이 따라 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쫙 오르다가요. 이게 나중에 그 흐름이 안 좋아지면요. 정말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결국에는 가격이 하락을 한다는 게 이 아파트에 대한 가치가 하락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연식이 오래 될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더 새 것을 좋아하는데 그것에 대한 이 가치, 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 수요에 대한 가치가 계속 떨어지겠죠. 그래서 요런 특히 내가 조금 더 소액으로 좀 상품성 떨어진 거 산다 했을 때는 최대한 이제 이걸 잘 팔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일반 가세로 판다고 했을 때는 보통 2년을 정도 보잖아, 2년. 그러면 최대한 내가 2년 딱 지나서 딱 이거 팔고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그 플랜을 잘 짜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사실 내가 팔고 싶어도 안 팔릴 수 있고 갑자기 내가 보유를 한 2년 이제 파는 시점이 딱 됐을 때 분위기가 그 지역의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도 좋은 걸 사두면요. 가격이 떨어져도 이걸 계속 가지고 가면요. 다시 잘 올라가요. 신축이라고 하면 상품성도 좋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오래 보유해도 더 수요가
더 많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좀 상품성 떨어진다 했을 때는 최대한 빨리 이걸 팔고 나와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게 결국에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돈을 좀 뭉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지금 가용할 수 있는 돈이 6천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6천을 가지고 이걸 살 게 아니라 더 플러스를, 돈을 더 모으는 거죠. 더 플러스를 해서 뭐 1억을 만들든 뭐 2억을 만들든 이렇게 해서 더 좋은 걸 사는 전략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어떤 작은 도시, 이런 소도시를 볼 때는 특히나 입지를 잘 봐야 되고요. 거기서 상품성이 좋은 곳들을 잘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도시의 흐름, 그리고 입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좀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도 정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더 직접 이렇게 해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잘 살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